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입국해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입니다. 무척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메달을 따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 안세영 선수의 모습과 귀국해서의 안세영 선수의 모습은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거침없이 발언했던 파리 올림픽 이후에 한국에 와서는요, 극도로 본인의 의견을 자제합니다. 단어도요,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발언한 것도 싸우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그냥 나는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다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라고 발언의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다. 아직 협회랑 배드민턴 협회랑 이야기한 것도 없고 그리고 소속팀과 상의된 것도 없다. 더 자세한 건 상의 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협회장이 안세영 선수와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달라 라고 했더니 좀 더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안세영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건 상의 후에 말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황급히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 주변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제시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언한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논란을 불러오니 배드민턴 협회와 좀 이야기를 나눠봐라. 그리고 나서 뭔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의견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안세영 선수는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가대표팀 발탁 이후에 7년이다.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이 분노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안세영 선수가 이 협회에 대한 분노감이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나의 발언이 힘이 실릴 때쯤 이 같은 이야기를 모두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상 밖의 자제를 했다.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이같이 안세영 선수가 귀국 이후에 이 배드민턴 협회 부랴부랴 짐을 싸고 와서 작심을 한 듯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안세영이 던진 폭탄, 배드민턴 협회가 구구절절한 해명을 했다라는 건데요. 총 한 7, 8가지 논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안세영 선수는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 인대를 다쳤죠. 그때 오진이 났습니다. 오진이 났던 순간부터 참으면서 경기에 임했다. 그리고 재활 기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협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안세영 선수가 검진받은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판독했고 진단 치료를 진행했다. 그래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대회 참가를 만료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출전을 강행했다. 그러니까 협회가 결코 잘못한 게 없고 이것은 오로지 안세영 선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전이다. 안세영 선수는 뇌가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에 참여해서 재활기간이 길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협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100% 안세영 선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결정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트레이너 배정 거부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한수정 트레이너에 대한 감사함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 한수정 트레이너와 반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이 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에 이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대요. 그런데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회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프랑스 현지를 출발하기 직전까지 계약을 했다. 그런데 추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한 트레이너가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데 안세영 선수가 요구했지만 결국 이 트레이너가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생각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협회가 한수정 트레이너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그냥 거절했다가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협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정 그렇다면은 이 한수정 트레이너가 이 협회와 계약이 왜 불발됐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또 밝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직전에 추가 부상이 있었던 거, 안세영 선수가 발목을 접질렀죠. 그때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의무팀 치료, 그리고 파리 현지에 있는 한의원 진료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안세영 선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서울에서 파리로 한의사를 급파를 했다. 우리는 무려 1,100만 원 정도의 경비까지 지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세영 선수에게 부상 사실 조용히 넘어가라고 종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세영 선수가 부상에 당했다는 것을 이 경쟁자들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안세영 선수가 받아치지 못할 그런 자세 쪽으로 공격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이같이 입단속을 실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뭐라고 합니까? 부상 이후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고 그제서야 정말 울며 불며 애원하자 그때서야 한의사를 보냈다. 너무나 늑장 대응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행 이코노미석 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선수들이요, 비즈니스석을 타야 됩니다. 이 프랑스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1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일반인들도요, 너무 이코노미석 좌석이 너무 좁아서 몸이 막 뻗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석 오래 타면 다리도 부어요. 안세영 선수는요, 다리 상태가 좋지가 않죠. 당연히 컨디션을 위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거 무릎 부상 때문입니다. 무릎 부상 때문에 너무 한 자세로 오래 무릎이 꺾인 채 앉아 있으면 컨디션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데 협회는요, 형평성을 근거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협회가요, 2018년에는 임원들끼리 비즈니스석을 탄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비즈니스석을 탔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비난이 일었거든요. 체육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국제대회를 앞두고 이 선수들을 배려한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비즈니스석을 타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것도 협회가 이 마인드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안세영 선수에게 통보 없이 특정 대회 참가 또는 불참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요, 선수의 몸 상태를 감안해서 코칭 스태프와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협회는요, 이 부분을 감독에게 떠넘겼습니다. 공을 감독에게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나에게 납득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뤄진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는요, 일부는 선수, 일부는 감독에게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특히 비행기는요, 형평성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볼까요? 코리아 하우스 기자회견 불참.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려라, 침묵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나는 기자회견을 불참했다라고 얘기했고요. 협회는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오히려 의아한 건 저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왜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은지 의아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에게 이 같은 말을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은 누구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안세영 선수에게 전달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감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김학균 감독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밝혔습니다. 김학균 감독과 배드민턴 협회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자, 떠넘기기만 하고 있고 책임을 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간에 이 같은 논란, 서로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김학균 감독의 입장도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학균 감독은요, 지금 도착해서 그냥 주랭랑 쳤습니다. 돌아갔고요. 이 김학균 감독이요, 이 사건이 나자마자 안세영이 나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후다닥 돌아갔습니다.
김학균 감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감독 등판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이제 대표팀과 함께 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떼고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투쟁까지 하겠다라고 밝혔죠. 하지만 협회는요, 이 관련 규정이 있다.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대표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안세영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오죽하면은 대표팀에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요,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대표팀에 나가게 되면은 사실상 국제 경기를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배드민턴 협회 규정이요, 국가대표 5년 이상 활동해야 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만 27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요, 2018년부터 대표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나이가요, 안세영 선수가 만 22세죠. 그랬기 때문에 이 대표팀은요, 이런 조항을 근거로 안세영 선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난항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세영 선수의 요구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누가 국가대표 하겠느냐, 다 나가지 않겠느냐, 배드민턴 협회의 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참가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용대 선수도요, 대표팀 은퇴 후에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를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의 허락만 있다면 안세영 선수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서로의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요, 안세영 선수를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끔 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가 엄청난 깊은 고를 보이고 있고요. 배드민턴 협회장은요, 이렇게 안세영 선수와 의견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기보다는 프랑스에서 부랴부랴 귀국해서 보도자료를 뿌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과연 선수와의 소통이 먼저인지,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먼저인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수보다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협회의 어떤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김태규 협회장이 안세영 선수와 진지하게 독대를 해서 차 한 잔 마신 적 있는지, 밥을 먹은 적이 있는지, 안세영 선수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김태규 회장은 안세영 선수와 어떤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대표의 이 훈련이나 연습이나 이 어떤 진행 과정을 코칭 스태프들에게 다 위임하고요. 이 김태규 회장은 아마 대외적인 행사나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챙기는 일을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아마 국가대표 선수단은 거의 통솔되지도 않았고요. 본인이 그러한 리더십도 전문 지식도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통이 가장 주된 요인이다. 자, 그렇다면은 중간 전달자가 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중간 전달자는 잘 전달했느냐? 자,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회장은요, 본인들의 억울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안세영 선수를 철없는 선수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7년 동안 울분에 쌓여 있는지, 태극마크를 왜 던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리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같은 총극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28년 전에 금메달을 딴 방수연 해설위원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 세영아, 금메달 너 혼자 읽은 거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발언한 거에 대해서 선배로서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수위가 좀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의 진짜 후배를 생각하는 선배라면은 안세영 선수를 찾아갔겠죠.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다가도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안세영 선수가 좀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니냐, 선을 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거, 저는 방수현 해설위원도 실망스럽습니다. 방 위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세영 혼자 금메달을 일군 거 아니다. 저는 안세영이 어려서부터 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협회의 편을 들죠. 그리고 또 안세영을 위해서 감독 코치뿐만 아니라 후보 선수들이 파트너를 해줬을 것이다. 인터뷰할 때 이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협회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좀 마음에 품었던 걸 잘 정리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방수현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안세영 선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선배로서 검토를 해주고 꼬인 부분을 실마리를 풀어주는 게 선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인터뷰를 먼저 하는 행동도 좀 경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수가 부상을 다 가지고 큰 대회를 나갈 수밖에 없다. 나도 허리요추 분리증이라는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하고 회복하고 경기에 나가는 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으로 그걸 만회하면서 시합에 다 나가곤 했다. 그러니까 이 부상 다 가지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이 부상을 갖고 있는 거 대단한 거 아니다. 선수들 다 가지고 있다. 세영아, 너만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해설위원이 있었던 28년 전과 우리나라 28년 후는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시스템도 달라졌고요. 또 의료 환경도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28년 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현재에 맞춰서 현재 의료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지금 스포츠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 과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라떼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설위원회 이 의도와 이 진심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방해설위원회 이 이야기도 도를 넘었다. 지금 들끓고 있는 가마솥에 기름을 부었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경솔한 감이 없잖아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대한체육회도요. 지금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로 전환하겠다라고 지금 나섰고요. 또 정부에서도 또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또 많은 스포츠 관계자들도 과연 안세영이 7년 동안 그렇게 울분을 쌓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청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저는 안세영 선수가 용기를 갖고요. 여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협회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도 이 나아진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세영 선수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